해보도록 할까요? 소말리아 해적. 소말리아 해적 뭔지 아시나요? 그 예전에 우리나라도 아덴만의 여명 작전 막 이러면서 그 소말리아 해적이 그 석혜균 선생님인가 하시는 분을 하시는 석혜균 선생님인가 하는 분의 그 배에 있던 사람들 이제 납포해서 이제 납치죠, 납치해가지고 인질 협상을 요구했던 적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군인들이 가가지고 이제 구조를 했죠. 구조를 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 이제 소말리아 해적 한창 이제 유명했었는데, 이제 요즘에 소말리아 해적 얘기 이제 들어본 적이 없죠. 왜 들어본 적이 없을까까지 가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소말리아 해적 이야기. 현재 당시 소말리아의 상황, 어떠냐면 경제적으로는 그죠. 원피스 못 찾았죠? 아직이에요. 네. 소말리아 상황은 경제적으로는 1인당 국민소득 600달러. 1인당 국민소득 600달러라는 건 뭐예요? 인구의 나머지 90%는 하루 2달러 이하예요. 그러니까 1인당 국민소득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지금 1인당 국민소득이 있으니까 누군가는 소말리아에도 부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재벌. 얘네까지 다 합산해가지고 1인당 국민소득이잖아요. 지금 600달러가. 그렇다는 소리는 사실상 인구의 90% 이상은 하루에 2달러 밑으로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에 2달러 밑으로. 그리고 이때입니다. 지금 소식은 사실상 소말리아의 지금 소식은 몰라요. 아마 그 안에는 지금은 진짜 지옥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서 알게 되겠죠? 지리적 특성이 어떻게 되냐? 여기 있죠? 이 아프리카 대륙 있잖아요. 아프리카 대륙. 여기 요 아프리카 대륙에 여기 요 아프리카 대륙에 여기 볼록 튀어나온 부분 있죠? 요 부분 요렇게 길다랗게 생긴 이게 여기 해안가, 이게 소말리아예요. 아프리카 동부 해안의 이제 길다란 모양. 그래서 아프리카의 뿔이다.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뭐 해안선을 맞닿고 있으면은 늘 따라오는 말 있죠. 전략적 요충지. 우리도 그런 말 많이 들었죠. 학교 다닐 때 배우죠. 우리나라는 이제 반도라서 전략적 요충지다. 사실 우리나라 반도 아니죠, 지금. 여기 북한이 이렇게 위에 있어가지고 사실상 우리나라 지금 섬나라입니다. 사실상 심지어 3면이 바다인 섬나라예요. 4면이 바다도 아니에요. 응? 그리고 요 아덴만, 인도양 이쪽 방향에 있는 그런, 여기 태평양이죠, 이쪽은? 인도양 있는 요 나라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겠어요? 산업구조가 어업을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형성하고 있겠죠. 그 어업이 주요 생계수단이고, 농업에는 부적합해요. 왜냐면은 여기가 황무지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다가 사진을 그 아프리카 그 여기 얘네 황무지 사진을 왜 못 올렸냐? 저작권 풀려 있는 사진을 못 구했어요. 저작권 때문에 제가 못 구해서 지금 이게 인터넷 검색을 해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인터넷 검색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잠깐만 기다려. 인터넷 검색해서 보여줄게. 짠. 화면 꺼진 거 아니에요? 화면 꺼진 거 아니에요? 화면 꺼진 거 아니에요? 진정해요. 화면 꺼진 거 아니니까. 그렇지. 보이죠? 기다려봐요. 자, 소말리아 위성 경주도 하면은, 자, 이미지 여기 봐봐요. 어때요? 지금 여기 완전 황무지죠? 황무지. 이래가지고 농업을 하기에는 굉장히 부적합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어업이 주요 생계수단이고 산업 다각화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산업이 돼 있지 않은 그런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취약하죠. 왜 산업이 다각화가 안 돼 있냐? 그러면 이 다음에 또 준비가 돼 있겠죠? 일단 소말리아는 91년도에 독재 정권이 붕괴됐어요. 그리고 비어있는 권력은 권력 다툼으로 이어졌죠. 그런 말이 있어요. 권력은 공백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독재 정권 붕괴되면서 이제 소말리아 내부 권력이 무주공산으로 떠오르니까 각종 이제 군벌 간 권력 다툼이 일어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중앙정부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죠. 그 안에 치안을 지킬 수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럼 장기 내전의 영향은 어떻게 되냐? 법 당연히 의미 없죠. 법이 무슨 의미가 있어? 내전 중인데 누가 집행할 거야? 집행할 수도 없고 그리고 사회 기반 시설 다 부시죠. 내전 중인데 우리나라 내전 6.25를 내전이라고 해야 될까? 우리나라는 사실상 제대로 된 내전이 큰 내전이 사실상 제가 알기로는 근현대사에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전 뭐 그러니까 이런 형식 얘네들 같은 이런 형식의 이런 내전은 저희가 없죠? 6.25를 내전으로 안 친다면 그러면 이렇게 다 부셔져 갖고 그럼 당연히 경제활동 못하죠. 그리고 국제적 지원이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 라고 하면은 이게 유엔이나 이런 이제 국제기구들이 비판받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내전이 일어나거나 이런 국가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필리핀도 있었고 뭐 다양한 나라들이 안에서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 다른 나라가 지원을 안 합니다. 왜? 주권 침해로 오해받을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안 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비판을 많이 받아요. 야, 그렇게 따질 거면은 우리가 국제기구를 창설해갖고 야, 평화유지기구를 창설할 필요가 뭐가 있냐? 우리가 이걸 유지를 왜 해? 라는 비판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쨌든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이것도 사실이죠. 어떤 게 맞다 틀리다라고 이제 말하기는 좀 제 입장에서 좀 어렵고요. 장기 내전 당연히 주민의 생존권도 위협되고 그리고 국가 재건이 안 되겠죠. 뭐 하려고 하면 부시고 뭐 하려고 하면 부시고 그리고 뭐 산업이 발달을 해야 뭐 돈을 벌 텐데 그런 게 발달을 못 하니까 그죠? 그래서 할 수 있는 거는 그거밖에 없었어요. 조업 바다에 나가서 고기 잡는 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소말리아 사람들은. 그래서 근데 무슨 일이 생겨요? 세계 각국의 원양어선들이 와서 소말리아 바다를 털어갑니다. 영해까지 무단 침입해서 털어가요. 이 중에는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역시 있어요. 우리나라 중국 어선이 그 서해안 이렇게 와갖고 털어간다고 많이 말 나오죠? 네. 우리나라도 똑같이 우리나라보다 약한 나라 가서는 똑같이 하고 있어요. 아셔야 됩니다. 국제사회의 힘의 논리라는 거. 되게 내로남불하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우리나라도. 엄청 많아요. 소말리아 영해까지 무단 침입해갖고 다 털어가잖아요. 근데 영해까지 침입한 입장에서 거리낄 게 없죠? 다 털어가죠? 그러니까 만약에 어업을 한다라고 하면은 기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시기에는 어업을 하고 이 시기에는 어업이 금지됐습니다. 왜냐면 이때는 이제 산란기고 해갖고 얘네들 자랄 때까지 기다리세요. 이때 어업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고 또는 이것도 있죠. 그물 여기 뭐 2cm 이상 무조건 지켜주세요. 그물 사이 사실 그물 잘 모릅니다. 그물 가격이 어느 정도 적당한지 몰라서 여기 그물 이거 잡을 때
그물 잡을 때 이거 10cm 넘어야 돼요. 이거 10cm 아래쪽 그물은 안 됩니다. 이 그물 틈 안 지키죠? 지킬 리가 없죠. 왜? 영해까지 쳐들어갔는데 법을 뭘 지켜? 그럼 뭐야? 물고기 씨가 마를 때까지 잡아버려요. 근데 어떻게 돼요? 지금 들어온 나라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도 있다고 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랑 소말리아랑 어업 기술 차이가 얼마나 나겠어요? 게임이 안 되겠죠? 간 김에 털어가야죠. 각 나라에서 모두. 이거를 뭐라 그래요?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하죠. 공유지의 비극. 공유지의 비극이 뭐냐? 그쵸? 남의 땅인데 공유지죠. 남의 땅인데 공유지인 거예요. 공유지의 비극이 뭐예요? 공유지의 비극은 이득은 내가 보고 책임은 나누고 이게 공유지의 비극이거든요. 그러니까 소말리아 우리나라 바다 아니잖아요. 여기 다 털리든 말든 먼저 가져가는 놈이 임자야. 책임은 누가 져요? 소말리아 사람들이 지죠. 소말리아 사람들이 생계 위협을 받고 굶어 죽기 시작합니다. 국제법 위반이죠? 영해 무단 침입했으니까 국제법 위반이죠? 근데 소말리아 정부 아까 어떻게 돼 있었죠? 소말리아 어떻게 돼 있었죠? 내전 중이죠. 정부 기능 상실해 있죠. 대응할 수 없죠. 소말리아 대응은 어떻게 했냐? 이제 정부 그 자체로 대응은 거의 못했고 자치 해안 경비대를 형성하고 외국어선을 단속했어요. 그리고 국제사회에 문제 제기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네, 많이 노력했어요. 그리고 국제사회에 문제 제기했는데 니네가 우리를 외면했어. 그러니까 우리는 해적활동 할 수밖에 없다. 라고 명분으로 활용했어요. 야, 나쁜 놈들 이렇게 이걸 명분으로 활용하냐? 라고 말하기가 조금 더 어려워집니다. 넘어가면은. 왜냐? 왜? 유럽과 아랍 산유국들이 뭐 했어요? 산업 폐기물, 그 중에서 핵 폐기물까지 투기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는 어떻게 된 거냐면은 처음에 이제 가난한 나라에서는 쓰레기를 수입해요. 쓰레기를 수입해가지고 자기네 땅에 그냥 묻어버린다거나 막 그렇게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막 이렇게 알 수 없는 질병이 발생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알 수 없는 질병, 피부 호흡기 질환, 막 알 수 없는 질병들이 막 너무 생기는 거야. 막 픽픽 쓰러지고 막 죽어나가고 보니까 막 백혈병이야. 그래서 갑자기 왜 이렇게 다 죽지? 환경오염이 뭐가 생겨서 그런가? 근데 알고 보니까 얘네들이 그냥 일반 산업 폐기물이다, 일반 쓰레기다 이제 드럼통에다가 이렇게 주거든요. 드럼통 막 이렇게 담아가지고 폐기물이다 해놓고서는 여기다가 핵 폐기물을 투기한 거예요. 왜? 소말리아 힘이 약하니까. 여기에서 핵 폐기물까지 줘버린 거죠. 원자력 발전소 이런 데서 나온 거. 그래서 이거 당연히 국제법 위반이에요. 예, 위반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 소식을 듣기 어려울 수밖에 없죠. 왜? 이 소식을 알게 되면 얘네가 할 수 없잖아요. 정보 통제라는 게 들어가죠. 굉장히 선택적인 정보의 통제 속에서 우리는 언론의 자유? 꿈 같은 얘기죠. 언론의 자유라뇨. 그래서 소말리아의 무정부 상태를 악용해서 각 나라들이 이렇게 산업 폐기물, 특히 핵 폐기물까지 투기해버립니다. 그래서 뭐예요? 장기적으로도 환경 파괴가 일어나는 거죠. 왜? 우리 땅 아니니까. 아주 마음이 아프죠? 마음이 아픕니다. 그 해안가 주민. 사실 여기 해안가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상 거기 말고는 사람들 거의 못 살아요. 네. 해안가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많이 병들기 시작했죠. 그리고 환경오염,
문제도 아주 심각해지고 생물 다양성 감소. 생물 다양성 감소되면 어떻게 돼요? 멸종으로 이르르죠? 먹이 사슬에서 얘가 사라졌네? 다른 애가 채운다? 아니 밑에가 사라지면 이제 띵띵띵띵 끝 이렇게 되는 거죠. 어업의 피해, 어족 자원도 없고 어획량도 없어지고 이 산업 폐기물 투기를 해갖고 어민 생계도 위협되고 왜냐면 언제 이 물고기 못 먹는 물고기가 돼버리는 거야. 가려면 자기네들도 좀 멀리 나가야 돼. 근데 멀리 나가면은 경쟁 상대가 누구예요? 유럽, 우리나라 이런 애들이랑 경쟁해야 된단 말이야. 되겠냐고. 안 되겠죠? 그럼 뭐예요? 이 소말리아 지역에 경제적인 타격이 엄청 나겠죠? 뭐 지역 경제라고 써놓긴 했는데 사실상 이제 얘네들 어업이 주요 생계 자원이었기 때문에 이 친구들 안타깝게도 씨가 말라가고 있었죠. 그러다가 어떻게 되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해적이 탄생합니다. 어떻게? 처음에 얘들은 이 바다에서 길잡이 일을 원래 했었어요. 우리나라 많이 해요. 사실 그 소말리아를 예시로 들어서 그렇지. 예, 언론에 안 나와서 그렇지. 사실 저 우리나라 사람들이 막 중국 어선 뭐 어쩌고 그래서 욕하고 일본이 영해 침해해갖고 어쩌고 욕하고 할 때 우리나라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눈 감는다라기보다는 대부분 모르고 있죠. 예, 모르고 있죠. 안타깝습니다. 예, 어쨌든 자 얘네들은 원래 그런 거 했었어요. 길잡이를 했었어요. 아까 여기를 보면은 요 앞에 바다가 있잖아요. 이렇게 요 앞에 바다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막 이렇게 막 이런 게 있단 말이야. 암초도 있을 수 있고 망망대해니까 길 잃은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어쩌다 왔어. 그럼 얘네가 소말리아에서 얼른 가. 얼른 나와갖고 야 일로 와봐. 일로 와. 야 너 여기서 그냥 그렇게 막 돌아다니면 큰일 나. 야 나만 따라와. 야 나 잘 따라와야 된다. 이런 일을 원래 했었어요. 길잡이. 요 연해에 있는 지역에서 대부분 원래 그런 걸 했었어요. 여기도 이제 이거 홍해였나? 이렇게 여기 가려고 가는 배들도 많고 해서 이렇게 오다가 보면은 쓱 인도양에서 이렇게 쓱 오다 보면은 씨 뭐야 나 홍해 가려고 했는데 없네 어디 간 거야 친구 일로 와 일로 와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다 그렇죠. 동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서아프리카 뭐 남아프리카는 안 털었을 거야? 왜요? 다 털었어요. 그런 다 털었어요. 우리 사실 국가적 차원에서 볼 때 우리나라가 과연 그럴 자격이 딴 나라한테 뭐라 할 자격이 있는가는 애매한 문제이긴 합니다. 그래서 길을 알려주고 길 알려줬으니까 돈 줘야지. 나 노동했잖아. 너 돈 줘야지. 아유 고맙네 친구. 자 이 정도면 되나? 에헤이 좀 더 써. 알았어. 아유 자. 이러면 나 서운해. 그만해. 그러니까 이런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는 길잡이 일을 원래 했었다가 그래 이제 그 바다와 친한 친구들이잖아요. 이 바다와 친한 친구들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바다에서 자신 있다. 어떻게 된다? 자경단 활동을 하게 됩니다. 91년에 내전 이후에 우리나라 바다를 그러니까 그 소말리아 바다를 털어가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해서 그 불법 조업을 감시해요. 막 불법 조업으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우리나라도 이렇게 막 하고 있으면은 우리나라도 이렇게 대한민국도 불법 조업 막 하고 있으면은 소말리아 애들 가서 아저씨 일로 와. 하면 안 돼. 일로 와. 아이 참 알만한 사람이라면 그래. 일로 와. 아저씨 일로 와. 그러면은 딱 가면은 어디야? 어디? 코리아? 어디야? 노스야, 사우스야? 노스 코리아. 오케이. 노스 코리아 여기. 너네 우리 지금 영해 침입했어.
그리고 여기 너 이거 어업하면 안 되는데 하잖아. 벌금 내 벌금. 이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도 좋게 지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 명백하게 우리나라를 포함한 나머지 나라들이 명백하게 잘못을 했어요, 사실. 심지어 나라에다가 핵폐기물을 버리는 게 그게 말이야. 아니, 생각을 해보고, 만약에 어느 날 부산 사람들이 뭐 영화처럼 갑자기 막 픽픽 쓰러지면 죽기 시작해. 병원에 가니까 사람들이 다 백혈병이야. 막 각종 암에 걸려고 갑자기 막 사람들이 다 죽어. 예, 다 죽어. 그래서 뭐지? 알고 보니까 뭐 부산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부산시장이 쓰레기를 수입하기로 했어. 그래서 그것까지는 알고 있었어. 근데 예를 들어서 쓰레기를 뭐 미국이나 뭐 일본에서 우리나라한테 쓰레기를 수출했는데 말도 없이 거기 핵폐기물이 섞여 있었던 거야. 방사능이 뿜뿜. 방사능 막 뿜뿜 해갖고 그래갖고 죽어나가. 어떻게 했어요? 그거 해결 방법이 없잖아요, 사실상. 방사능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해결 방법 그냥 죽어야 돼요. 방사능 뭐 치료제가 있나? 없잖아요.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게 먼 나라라고 생각하면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상황이라고 한번 감정적으로 대입을 해봐요. 감정적으로 대입을 해보면은 지옥이에요. 이거 방사능에 땅이 오염됐다? 농산물도 못 캐요. 바다가 오염됐다? 물고기도 못 먹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먹을 수밖에 없지. 안 먹으면 어차피 죽으니까 그냥 먹고 죽어야겠다는 생각으로 먹고 죽어요. 저기로 가면 안 된다. 저기 가면 방사능 있어. 안 갔어. 안 가면 어떻게 돼? 죽어. 왜냐면은 쓰레기에서도 이제 주워갖고 쓸만한 거 쓰고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제 방사능 오염돼 있죠? 에이, 각종 이제 산업 폐기물과 방사능까지 선 넘었죠. 진짜로 방사능은. 그리고 이제 어떻게 돼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굶어 죽어. 내 자식이 굶어 죽어. 어떻게 돼요? 진화하죠. 해적으로. 자, 영단 진화 해갖고 소말리아 해적 이렇게 변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냐면은 이런 소문이 난 거야. 누가 예멘 어선을 이렇게 자경단이 잡아놨다가 풀어줬더니 그 1만 달러를 벌었단다. 그러니까 얘 풀어주는 조건으로 1만 달러 받기로 해서 1만 달러를 받았대. 그래? 야, 10,000달러? 야, 10,000달러면 얼마야? 나 1년 넘게, 10,000달러? 아까 뭐였죠? 아까 1인당 국민소득 얼마였어? 600달러였지. 1인당 국민소득이 600달러인 나라에서 10,000달러를 인질교환으로 벌게 된 거예요. 10,000달러를 인질교환을 벌게 된 거예요. 어떻게 돼? 소문이 삽시간에 싹 퍼져갖고 다 눈 뒤집어지는 거죠, 이제. 눈 뒤집어져갖고 어떻게 돼요? 자, 인질 억류를 시작했어요. 죽이진 않았어요. 죽이진 않고. 죽이면 인질값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몸값을 요구하는 거죠. 돈을 좀 벌게 되는 거 알게 됐어. 돈을 좀 만지네? 어떻게 돼요? 권력자가 거기에 붙기 시작해요. 해적을 지원해줍니다. 군벌이 해적을 지원해줘요. 소말리아 애들 보면은 그 해적들 보면 막 무기 들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보트도 이렇게 가는 보트가 아니라 막 빠른 보트 무왕무왕 이렇게 타고 간단 말이에요. 어디서 났겠어요? 군대에서 지원해줘요. 군대에서 지원해주고 사실 얘네 군대에서만 지원해줬냐? 자, 말을 좀 아끼겠습니다. 어쨌든 어떻게 돼요?
그러면 장비와 무기가 증가하고 해적 산업이 라는 게 생겨요. 그러니까 해적 산업의 기반이 마련됩니다. 해적 산업. 왜? 해적이 산업이 돼요. 그래서 해적 산업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네, 머리통이 PPT를 가리고 있어서 잠깐 머리통을 쓱. 해적 산업이라는 게 발전해요. 그래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낚시 작전을 구축하게 되고요. 인질 관리 시스템도 구축하고, 그리고 협상 전문가도 영입하게 됩니다. 좀 배운 놈. 야, 너 협상 좀 하니? 야, 그럼 우리가 월급 줄 테니까 이거 좀 해. 협상 전문가를 영입해요. 그리고, 이 체류 기간이 길어질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테러리스트와 협상하지 않는다! 하면서 이제 길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죽여버릴 수 없잖아. 다 돈인데. 그래서 장기 억류 전략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뭐 단순히 돈인데 문제가 아니라 얘네들도 알죠. 죽이면 안 되는 거. 죽이면은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죽이면 안 된다 이런 느낌보다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센 나라인데, 네, 훨씬 센 나라인데 죽이면은 큰일 나잖아요. 잘 안 죽여요. 거의 안 죽여요. 그래서 해적이 기업화가 돼요. 조직적으로 이제 기업화가 되고 투자자도 모집합니다. 거기에다가 투자자가 모집해서 돈도 생기고 투자자들이 첨단 장비, 돈 대신 첨단 장비도 주고, 그리고 야 어디에 뭐가 있다더라 이렇게 레이더 돌려갖고 정보망도 구축하게 되죠. 그러다가 해적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돼요. 언제? 2009년에서 2010년의 전성기. 연간 1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얻게 되고요. 어떻게 돼요? 공격 횟수가 늘어나고 어떻게 돼? 장비가 좋아지고 얘네들이 이제 숙련되잖아. 숙련된 해적이 됐잖아요. 성공률이 향상됩니다. 숙련 해적이 됐으니까. 예를 들어서 신세계에 이제 들어온 애들 우왕좌왕하고 와 저게 뭐야? 해왕령 또 도망가! 막 이러는데 샹크스 팔 한쪽 없지만 야 저기 해왕류다. 그러면 와 해왕류다 반가워. 아이 해왕류 오늘은 해왕류 고기나 먹어볼까? 감옷살이 싹. 해왕류 보고 놀라지 않겠죠? 그런 거죠. 숙련된 해적이 돼가지고 카모살이 날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그쵸. 해왕류 무섭지만 카모살이 날리고 성공률이 향상됐다. 어떻게 돼요? 그래가지고 내가 빼먹었다. 성공률이 향상하고 이렇게 되니까 해적 산업이라는 게 어떻게 되냐면은 그 소말리아 내에서 유망 직종이 돼요. 인기 직종, 1등 신랑감 막 이렇게. 그래서 내 남친 해적인데? 막 부러워 이렇게 돼요. 만약 이 당시 소말리아에 우리나라 사람이 가서 이제 드라마를 만든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 보면 젊고 잘생긴 재벌 막 이런 애들 이렇게 나오잖아요. 소말리아 드라마에서는 그런 게 나오는 거죠. 젊고 몸이 탄탄한 해적이 나오는 거죠. 해적이 탁 나와서 멋지게 내 여자 건들지 마. 너 뭐야? 나 저기 3번대 대장. 이런 거죠. 나 2번대 대장. 포트커스티 에이스라고 해. 에이스? 명국빵!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유망 직종이 돼요. 되게 막 그런 거죠. 막 집에 아이고 야 옆집에 킹진킹이라는 애는 이번에 그거 저기 4번 배에 올라갔어. 야 해적이 됐는데 너는 나이나 처먹고 집에서 평화롭게 뒹굴거리고
우더른한테 인사나 잘하고 가서 해적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아이고 내가 애를 해적으로 못 키워갖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소말리아 내부에서 지금. 그럼 왜냐면은 애초에 누굴 죽이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왜? 봐요. 협상 전문가를 영입할 정도로 얘네는 사람을 죽이는 거에 관심이 없어요. 전혀 죽이고 싶어하는 실제로 거의 잘 죽은 사람 물론 단 한 명도 죽여서는 안 되지만 최후의 최후까지 잘 안 죽여요. 잘 안 죽였어요. 실제로 뭐 죽이는 게 목적이었으면 솔직히 뭐 아덴만의 여명 작전 이거 보고 그냥 죽이고 끝냈죠. 시간 끄네? 나도든 하고 나라 안으로 도망가면 뭐 어떻게 전쟁할 거야? 못 잡아요. 뭐 육지까지는 들어가기 어려워요. 바다니까 그냥 터는 거지.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럼 해적 활동의 경제적 영향이 어떻게 했냐? 일단 직접적인 수익. 인질 몸값하고 화물선이다 하면은 화물 강탈해갖고 그거 이제 되팔렘 할 수 있겠죠? 또는 내가 쓸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해운 피해. 그러니까 해상운송 같은 거를 할 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피랍되고 그러니까 불안하잖아. 그러니까 인명피해가 생기고 그리고 재산, 화물 손실도 생기고 하잖아요? 근데 간접적 영향 갑자기 많죠? 간접적 영향, 항목 개수가 다르죠? 어떻게 돼요? 보험료가 늘어나겠죠, 일단. 왜? 위험한 데니까 보험료가 늘어나고. 뭐요? 여기로 못 지나가니까 돌아가야겠다. 돌아가면은 당연히, 왜? 돈 늘어나고. 야, 안 돌아가려면은, 야, 여기 조금 배에다가 좀 무장을 해야겠다. 보안 장비. 옛날에는 굳이 내가 내 배에다가 기관총을 실을 필요 없잖아요. 근데 이제는 기관총을 실어야 되는 거야. 기관총을 싣고 막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이제 군사작전 비용이 들고 어떻게 돼요? 국제, 무역, 차질이 생기죠. 이런 간접적 영향들이 있어요. 왜냐면은 이거를 제가 굳이 넣은 게 보통 많이 안타까운 게 이 간접적인 효과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요. 오늘 만약에 시간이 많았으면은 이거 이어서 원래 국민연금부터 해가지고 뭐 통일 막 이런 다양한 것들 다뤄보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해요. 간접 영향에 대해서. 통일 비용 그럼 분담 비용은 생각을 안 해요. 그죠? 통일 비용은 생각하면서 분담 비용은 생각 안 하네? 아니면 국민연금이다. 연금 비용 내는 건 생각하는데 나중에 예를 들어서 노인 치안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노인의 이제 범죄, 노인의 치안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거기서 또 얼마나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런 이제 공리적 계산, 그러니까 효용적이라고 하죠. 요즘 친구들은 이제 효용이라고 배우니까 저는 공리라고 배웠었어요. 공리. 옛날에는 공리 써놓고 괄호치고 효용 썼거든요. 이제는 효용 쓰고 괄호치고 공리라고 쓰게 됐네요. 세상이 많이 변했죠? 제대로 된 효용 계산을 안 해요. 안 해요. 제대로 된 효용 계산 안 하고 굉장히 단순한 것만 보고 단순하게 생각해갖고 굉장히 속상합니다. 할 말이 많지만 소말리아 해적 얘기를 끝까지 가죠. 국제사회의 대응 어떻게 했냐? 어떻게 했어요? 아덴만에 군함을 파견했죠. 그래서 다국적 해군 작전, 24시간 감시체계, 해적 퇴치작전, 상선 호위 임무 이거 다 뭐예요? 이거 다 돈이죠. 상선 방어 강화, 선박에 보안요원 배치하고, 그러니까 막 용병도 배치하고, 북재은행님이 국민연금 얘기하는구나. 정치인들은 왜 젊은이들 죽이냐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아마 국민연금 개혁해야 된다고 제가 기억하기로 2005년도인가 그때부터 얘기를 했는데 그때도 이 말이 나왔습니다. 왜 젊은이도 죽이려고 하냐? 지금 안 하면 나중에 더 힘들다.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 네, 이런 얘기 했었는데 이거는 뭐 나중에 다시. 맞아. 그러다 잘리고 나중에 또 얘기했어요. 나중에 이명박 때도 또 얘기하고 해서 그때도 또 아니 저번 정부에서 하지 왜 이번 정부에서 하려고 그러냐. 저번 정부에 하려고 했다가 못했잖아요. 어쨌든 넘어가고 장선 방어 그리고 선언 뭐 이런 적들에 대한 대응 훈련을 해야 돼. 어선인데 이거 다 시간이잖아. 시간은 뭐예요? 시간 돈이죠 다. 그리고 안전항해 구역 설정. 그러니까 안전항해 구역을 설정한다는 게 이쪽으로만 가세요 이거잖아요. 왜? 여기에다 이렇게 군대 배치 주둔을 해놓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다 돈이죠. 그 국제 협력 체계를 만듭니다. 어떻게? 유엔 안보리 결의안. 이거 두 번 썼네요. 무시하세요. 한 번으로 좋게요. 하고 급하게 만들려다 보면은 사람이 실수할 수 있고 그런 거예요. 에? 이거 하루 하나씩 만들고 있는데 이걸 나 혼자 하고 있단 말이야. 도와주든가. 어쨌든 진짜 빡세요 이거. 네. 어쨌든 그리고 국제적으로 서로 정보 공유를 합니다. 자, 우리나라는 이제 여기를 맡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여기 맡았어요. 우리나라는 여기 맡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여기 맡았어요. 자, 이제 정보를 여기 뭐가 나타나서 지원 오세요. 네, 갑니다. 국제적인 정보 공유 시스템. 여기가 좀 더 많이 오네요. 국제적인 정보 공유 시스템을 갖추고 법적으로도 대응하죠. 해적을 체포하고 기소하고 잡아와서 그리고 국제법정을 설립을 논의까지만 했어요. 실제 설립된지 모르겠어요. 기네키님 입을 어떻게 묶어버릴까? 자, 손가락을 묶어야죠. 해적 자금 추적해서 해적 자금을 묶어버린다든지 그리고 심지어는 육상 기반 시설을 타격까지 합니다. 국제사에서 이렇게 대응했구나 라고 할 때 우리는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서 이상한 걸 느껴야 돼요. 이상한 거 느끼신 분? 이상한 거 느끼신 분 손? 뭐 이상한 거 하나 느끼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이상한 거 느끼지 않나요? 뭔가 이상하다라고 느끼는 거 없나요, 지금?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뇌가 절여져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생각하지 않도록 여러분은 아니요. 지금까지 제가 쭉 해오면서 이상한 거 하나를 떠올렸어야 되는데 지금 이상한 게 안 떠오르잖아. 너무 자연스럽게 흘러오고 있잖아요, 지금. 너무 자연스럽잖아, 지금. 이거 지금 2페이지밖에 안 남아있거든요? 이제 그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그 얘기를 안 하지? 하고 이상한 걸 느꼈어야 돼요. 근데 이거를 못 느끼도록 여러분들은 학습당해 있습니다. 뭐가 이상하냐? 다음 페이지에 있네. 뭐가 이상한지는. 더 생각해봐요. 알았죠? 더 생각해요. 뭐가 이상한지. 이 페이지까지 하고 다음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인데 다음 페이지 때 뭐가 이상한지 생각해요. 현재 상황은 어떠냐? 그리고 미래 전망은 어떻게 될 것이냐? 현재 상황 2019년 이후 납치 사건 감소 써 있는데 사실상 19년 이후에 납치 사건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모르는 거 있을까봐 감소 써놨거든요. 19년 이후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혹시 몰라서 감소라고 써놨어요. 알겠죠? 없다던데요? 맞아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국제사회의 군사적 개입.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개입했으니까 감소했겠죠. 상선, 자체 방어 강화. 그래서 사실상 옛날에 우리 그 아덴만의 여명 작전할 때 그때를 마지막으로 이제
들어본 적이 없죠, 소식을. 지속적인 문제. 어떻게 돼요? 살판 났죠? 산업 폐기물 계속 투기하고 있죠. 오늘까지도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해안가 주민 다 죽어나가고 있죠. 지금까지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뭐 환경오염 어피에 말할 가치도 없죠. 뭐 핵폐기물을 버리고 있는데 뭐 이거를 환경오염 정도라는 워딩을 쓰는 게 맞나 싶어요. 사실은 이게 사실 환경오염이라고 해야 돼? 이거를? 후쿠시마 원전 터졌을 때 환경오염이라고 안 했잖아요. 그죠? 원전 터져갖고, 근데, 아유, 이거 원전 터져나갖고, 방사능 날라와서 우리 환경오염 되면 어떻게 이런 걱정 안 하잖아요. 뭐라고 해야 되지? 생각 안 나서 그냥 환경오염 썼거든요. 더 센 워딩이 생각이 안 나서. 그리고 국제적인 협력, 국제사회에 이 소말리아 해적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라. 응? 이런 해양 안보 협력 체계를 구축해라. 그리고 네, 경제 개선에서 네, 어업 산업 발전하는데 소말리아를 지원해라. 요 페이지에 있었네. 이상한 거 느꼈어야 되는 게 그거예요. 아니 저렇게 돈 쓸 거면은 그냥 소말리아한테 우리가 그냥 투자하면 안 돼? 우리가 지원해주면은 저 군대 돌릴 돈으로 지원해주면 그만이잖아. 라는 생각을 했었어야 되죠. 그래요? 자연스럽게. 근데 거기까지 자연스럽게 생각하지 않도록 우리는 아니요. 아니, 지원을 그런 식으로 하지 않죠. 왜냐면 조건이 야 해적 안 해야 이거 지원해줘 이런 조건 달면 끝이니까. 뭐 그런 상황이면은 해적하는 순간 다 같이 굶어 죽게 생겼는데 이제는 이제 아우 옆집에 진킹이는 말이야. 옆집에 진킹이는 이번 때 대장 돼가지고 명치 뚫리고 이렇게 되겠죠 이제 말이. 와. 소말리아가 부패가 심해서 투자 수익을 기대할 수 없다거나 라고 하는데 투자를 굉장히 만만하게 보시는군요. 투자 수익을 기대할 수 없는데 투자가 들어갈까요? 그리고 이거는 투자가 아니라 지원입니다. 지원. 투자와 지원은 다르죠. 이해하셨죠? 마지막 페이지. 소말리아는 경제적 빈곤과 내전으로 인한 무정부 상태이고 그리고 과연 우리는 소말리아 해적한테 나쁜 놈이라고 손가락질할 자격이 있는가? 자격 뭐죠? 정의의 정의 뭐였죠? 자격 있는 자가 그 몫을 가져가는 거. 우리는 정의롭지 않았죠. 적어도 소말리아에서는. 그래서 국제사회의 군사적 개입으로 해적 활동이 감소했고 그리고 불법 어획으로 3, 4억 달러를 벌었고요. 인질로 벌어들인 돈은 소말리아가 1억 달러. 이게 전성기입니다. 네. 이거 소말리아 전성기 기준이에요. 전성기 기준. 전성기 기준 한 번 2009년, 2010년 이때 제일 많이 벌었을 때 전성기 기준 최대 수익 1억 달러였고요. 불법 어획으로는 꾸준히 3, 4억 달러를 무난하게 털어가고 있죠. 진짜 해적은 누구인가? 의무예술죠. 그리고 우리 그 군사비용 돌리고 하는 거 보험 이런 거 빼고 군사비용만 70억 달러 들어가거든요. 근데 소말리아가 정상화 하려면 이 10분의 1도 안 된대요. 한 7억 달러 이하로 지원하면은 충분히 얘네들 해적질 안 하고 살 수 있게 지원할 수 있어요. 근데 10배 이상을 군사비용으로 쓰고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쵸? 전문가들이 이거는 이미 밝혀낸 사실이죠. 그러니까 정확히는 객관성을 띤 의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이라고 그냥 표현하기는 좀 어렵지만 사실상 사실이라고 봐야죠. 얘도 해적질 안 하고 살 수 있게 지원하는 비용은 7억 달러예요. 근데 우리는 군사 비용으로 70억 달러를 써요. 제가 전에 뭐라 그랬죠? 뭔가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일이 일어나면은 이상한 게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게 있으면은. 뭐예요? 소말리아에 일단 가벼운 문제로 짚거나 말까요? 가벼운 문제? 가벼운 거부터 해볼까요? 가벼운 거. 일단은 군사 비용으로 야 70억 달러를 쓰고 있어. 할 때 할 말이 있어요. 야 이거 안 하면은 쟤네 나쁜 놈인데 쟤네 나쁜 놈한테 우리나라 국민들이 죽을 수도 있어. 우리나라 국민들이 털려. 우리나라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기 위해서 군사 비용을 이렇게 써야 돼. 라고 이제 돈을 얻기가 쉽죠. 상대적으로. 정상화 비용 지원하는 거. 야, 소말리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저기에다가 우리가 1억 달러만 지원하자. 지들이 알아서 살게 해야지. 왜 내 생돈, 내 세금을 왜 걷다 써? 그쵸? 왜냐면은 그리고 군사 비용 70억 달러 쓴다는 거는 뭐예요? 1번은 그거였고 2번은 군사 비용 70억 달러 쓴다는 건 뭐죠? 생각해보세요. 뭐죠? 생각할 시간을 드릴게요. 5, 4, 3, 2 군사 비용 70억 달러의 비밀. 뭐죠? 세 번째 또 뭐가 있을까요? 세 번째도 뭐 군수산업인데. 두 번째 거가 좀 끔찍해서 먼저 말했고요. 애초에 군대를 운용하려면 돈이 들어가잖아요. 누군가가 돈을 안정적으로 꾸준히 벌 수 있는 환경이 제공이 되죠. 이 비용의 차이는 이겁니다. 왜냐면은 이게 제가 이 내용을 처음 봤던 게 무슨 책이었지? 책이 뭐였거든요. 되게 재밌게 읽었던 책이거든요. 소재 너무 좋다 했던 책이 있는데 당신이 모르는 세상의 비밀인가? 뭐였지? 삶이 허개질 때 나는 교양을 읽는다. 아마 이거였던 것 같아요. 이런 책이 있는데 그래서 보고 거기에도 내용은 제가 방금 말한 이런 아주 다크한 아주 딥한 내용은 이제 안 나오는데 표면적으로 하는 이제 가볍게 다루니까 뭐 책에다가 사실 제가 지금 말한 내용을 실으면은 문제가 되진 않는다. 네. 그렇죠. 예. 진짜 해적은 누군가. 뭐 이런 일 사실 꾸준히 있었어요. 꾸준히. 이때가 아니라 과거에도 예전에도 우크라이나였나? 소련에서 우크라이나 이제 분리될 때 우크라이나 지역이 우크라이나였는지는 정확하지는 않아요. 기억이 안 나요. 다 굶겨 죽이려고 했었잖아요. 맞는 것 같긴 한데 리투아니아였나? 리투아니아인가 우크라이나인가 모르겠네. 그래서 거기 기자가 취재 가니까 그 기자가 이제 이렇게 주머니에서 뭐 꺼내려다가 펜 꺼내려고 했나? 이렇게 펜 꺼내려다가 이게
그 오렌지 껍데기인가? 흘렸더니 사람들이 개처럼 달려갖고 오렌지 껍데기 다 뜯어먹고 제발 부탁한다 뭐 좀 달라고 이래 이런 상태까지. 그 자식도 죽으면은 다 먹어치워버리고. 어. 이게 과연 걔네만 있었을까? 우리는 그런 적 없었을까요? 우리도 그랬죠? 음, 이게 참 그래요. 우리도 6.25 때 그랬잖아요. 방산비리 때문에 그치, 군대 하나 통째로 부대 하나 통째로 아사 만들었잖아요. 부대 하나가 아니지. 그 부대를 중대급인가? 대대급인가? 통째로 날라갔잖아요. 굶어서. 우리도 6.25 때. 아무튼 오늘 소말리아 해적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